일명 전세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다 가능해요. 전 지역에서 가능해요. 서울 제외한 경기, 인천 다 가능하고요. 서울은 안 됩니까? 서울도 가능해요. 서울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경제적인 멘토만 모시고 있고요. 오늘 11번째 게스트 헐헐 박성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헐 박성혜입니다. 2030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분이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돈이 일단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4050 분들은 몇 억씩 투자를 가능한데 2030 갓 취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모아봤자 몇 천이잖아요. 네. 한 3천 정도 종잣돈을 모았을 때 네. 3천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무려 20분이 해주셨어요. 20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3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까? 왜냐하면은 3천만 원 정도의 수중에 있으니까 네네. 1, 2년 근무하시면 근데 네.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지난 우리 빠종의 세상 답사기 잭바시님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나는 영원으로 부동산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그분은 갭 투자하시는 분이시고. 네, 갭 투자하시죠. 우리가 보통 3천이라고 하면 사실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세 레버리지 기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 3천만 원까지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게 많이 있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앱이 있어요. 부동산 앱을 우리 불인이 분들, 2030 분들 보통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앱이 호갱노노, 아실, 예, 이런 앱들이 있어요. 더 좋은 곳 부동산 지인, 지인. 굉장히 좋은 곳들 많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매매 전세 갭 필터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은 갭 3천, 갭 1000 이하, 갭 500, 심지어 이 아실에서 그 필터링을 해요. 갭 투자 남들은 어떻게 했나. 그럼 풀피 투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이런 앱사이트의 선배 투자자분들 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많고 또 굳이 또 어디 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또 아까 전에 또 필터링 해보고 왔거든요. 네네. 인천에 많아요. 인천? 평택, 안성, 이천, 천안, 청주, 충주는 심지어 풀피도 많아요. 풀피가 뭐예요? 풀피가? 풀피라는 것은 내가 집을 사잖아요. 근데 전세를 했는데 이래서 내가 집을 뭐 1억을 주고 샀는데 전세를 1억 1,000에 드린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돌아온다. 그런 걸 세치하면 3,000만 원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투자들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3천만 원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분명히 수익이 날만하고 거의 안전한 투자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공부하고 찾으면 있다까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일명 전세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 가능해요. 전 지역에서 가능해요. 서울 제외한 경기, 인천 다 가능하고요. 서울은 안 됩니까? 서울도 가능해요. 서울은 이런 거죠. 일종의 그 아파트가 아니라면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면. 강남도 돼요.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을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남 땅을 한 평 산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빌라, 서울이라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로 우리가 종잣돈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죠.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인가?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맞출 생각으로 매수를 해서 잔금 날짜에 전세를 맞추기로 했는데 전세가 안 맞춰진다. 이럴 경우에 또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 맞춰져 있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투자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되는 거고 어떤 내가 이 주택을 매수할 때 리스크 같은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꼭 이 3천만 원 종잣돈을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3천만 원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면 알수록 투자할 대상들은 이제 많아지고 가능한데 심지어 서울도 가능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별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질문이 들어온 것들인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네. 투자라고 하는 건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의 현재 종잣돈이 2천만 원 수준이라면 돈을 더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대출 이자가 크지 않으니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걸 권하던데 헐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초보가 활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적재적소에 활을 쏠 수 있다.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준비된 사람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대출, 신용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들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자처럼 할 수 있느냐인데 이제 공부를 하고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결국은 좋다고 생각해요. 소액 투자를 시작하면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약을 나중에 해야 돼.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분리할 수 있죠. 뭐 생애 최초라든지 그렇죠. 가점에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나 3천만 원 가지고 지방에 소액 투자하고 그 이후로 관심이 멀어져서 지금 투자를 안 해서 어쨌든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우리 생애 최초하자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쵸, 작은 그쵸. 건데 이 도토리를 계속 굴려야 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 지루함이 있는데 네. 한 채로 경험하고 끝날 것 같으면 저는 약간 그 무주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한 채를 경험치도 좀 쌓일 수 있고 작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잃는 것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첫 투자 이후에도 계속 이 시스템으로 내가 굴릴 수 있는가. 그다음에 첫 투자하고 나서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에서 관심이 또 멀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첫 투자로 그냥 끝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굴릴 물적인 그리고 심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네. 동력이 남아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소액 투자에 대한 본인만의 확실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네. 하면 나만의 강남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한 거죠. 실제 강남이 아니라 나만의 강남. 그렇죠. 3천만 원으로도 나의 강남을 찾아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3천만 원만 있는 불인이들은 그 3천만 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강남을 만들 수 있느냐, 즉 적재적소에 나의 소중한 이 3천만 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번 투입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네. 이 시스템을 돈이 생기는 대로 이 시스템을 굴리면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단기간 대출을 풀로 이용해서 영끌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네. 이 단계에서는 어렵겠네요. 잘 네. 뭐 인사이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돈 네. 있는 불인이. 아, 돈 있는 불인이가 가장 위험한 거죠. 네. 돈이 있는데 위험해요? 불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제대로 이제 맞춰야 할 관역에 안 맞추고 쓸데없는 데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상태에서는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적재적소에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투자 수익이라는 게 그 리스크를 견딘 거에 대한 대가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건 아니면은 절약을 해서 모았건 지금 주식도 많이 안 좋죠. 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옮겨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관심 있는 수도권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리스키한 상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리스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는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2030이 그러면은 정말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우리가 그쪽은 제가 비전문가잖아요. 여기 또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질문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최다 질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건데 그 부동산 공부의 시작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입지부터 배우라. 입지부터 배워라.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그 위에다가 어떤 기술을 덧입히면 되거든요. 소액 투자, 절세 방법,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술인 거예요. 기술이다. 네, 오케이. 투자는 그 요행이 아니라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일정 시간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루의 일정 시간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책, 유튜브 지금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 무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동산 강사들이 보통 능력 있지 않고서는 그 무료 메시지보다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양질의 퀄리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 공부하기 너무 좋은 때가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앱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할머니도 초등학생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본인하고 결이 비슷한 뭐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일단 그 부동산 전문가를 멘토로 좀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한 발짝 경험하고 앞서가는 분이니까 뭐 저는 그 한 분야에 꽂히면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따가 제가 배움에 투자한 이야기를 오늘은 그게 메인 주제인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찾아갔어요. 찾아갔고 그리고 강연장으로 그분 사업장으로 막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가 만났죠. 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 배웠어요. 그런 어떤 결정체가 지금 그렇죠. 저희 강의를 엄청 썼고 대가를 많이 썼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 시작하실 때 일단 입지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베이스 입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기술들을 얹으시면 그게 순서다. 입지를 먼저 배우고 기술을 얹혀라. 입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입지 공부 저는 되게 무식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 맨날 이거랑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막 20개 자료들 이런 거 2017년 자료던데 메탄 주공 아파트 이런 거 조합 설립됐을 때 나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 못 버리겠어. 그러니까 보지 않는데. 맞아요. 이런 거 빛깔 저도 있잖아요. 손때가 있으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비올 때 가져가지고 막 맞아요. 뭐 이런 거 조감도 이런 거 8상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몸으로 배웠었는데 요즘은 또 손으로 또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훨씬 좋죠. 훨씬 수월하고 근데 손으로만 하지 마시고 발품에 그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발품을 하셔야 돼요. 손품이라고 하는 것은 발품을 하기 위한 사전 그렇죠. 준비 단계지 실제적인 것들은 발품으로 가서 현장 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으로 해라. 그게 기억이 남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